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주영훈입니다. 저는 오늘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물류창고의 현황 및 화재 사례, 물류창고 현장 점검 결과 및 문제점, 소방시설의 성능 및 신뢰성,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물류창고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4,6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개, 300개 정도 늘어나던 물류 창고가 2020년의 경우에는 700개가 넘게 증가하였고요. 올해도 이제 그러한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물류 창고의 면적별 현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물류 창고가 개수로는 이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 합계를 보면 이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물류 창고가 개수로는 한 48%, 한 절반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지만, 면적 합계를 보면은 86%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 창고에 저장되고 있는 자산들의 대부분이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방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이제 제 역할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방호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물류 창고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은 이건 국가 화재 정보센터 통계 자료인데, 매년 이제 1,000건씩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화재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부주의, 어떤 불장난이라든가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인 원인이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고 원인은 조금 단순하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일어났던 주요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좀 살펴보면은, 큰 무리를 일으켰던 2008년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공사 중에 사고가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러한 사고가 또 작년에도 또 비슷한 사고가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공사 중에 이제 소화 설비가 가동 정지되었을 때 이제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크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가연성 샌드위치 판넬에 이제 불이 붙어서 전소되면서 큰 피해를 입는 사고들이 계속 났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현재 모든 창고에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제 이상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곧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창고들이 이제 스프링클러가 사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거 이유는 이제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제 정지를 시켜놨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작동이 지연됐다거나, 아니면은 작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못 껐다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죠. 저희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에서 고객사 대상으로 전국의 82개소에 있는 물류 창고들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 점검을 이제 2015년 이후부터 시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2개 창고에 대해서 이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768건의 이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9건이 넘는, 좀 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점화원, 화재 요인의 점화원의 34%, 소방시설 관련된 것이 33%, 가연물과 관련된 것이 9%, 방화구입과 관련된 것이 6%의 전체 이제 대부분이 8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화재를 일으키는 발생 및 확대시키는 요인에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연성 패널이라든가 이제 우레탄폼이 노출된 것과 같은 이제 가연물 관리가 미흡한 것이 68건으로 이제 이런 확대 요인 중에 18%를 차지했고, 전기 배선, 접속 불량, 콘센트 누전 차단기, 이런 전기적 원인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16%를 차지했고요. 그 외 방화구입,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전체의 47%를 차지했는데, 또 나머지를 보면은 어느 물류창고나 항상 있는 지게차 충전소, 조명 관리, 그 다음에 무단 전열기, 흡연 관리,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물류 창고에 가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인데요. 지게차 충전장에 뭐 바로 뭐 박스들이 있다거나 방화구 이게 제대로 안 닫힌다거나 관통부가 뭐 뚫려 있다거나 뭐 전기 배선들 뭐 이렇게 피복이 까져 있다거나 전열기가 무단으로 과열돼 있다거나 뭐 흡연장이 좀 관리가 미흡하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류 창고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 시설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화재 이런 요인이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유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창고에서 그 소방 시설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은 이제 그 스프링클러 관련된 것이 이제 46건으로 18%, 자탐 설비 관련된 것이 14%, 소화정 관련된 것이 28%, 펌프가 25%가 돼서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설비죠. 이것들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소방시설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펌프의 그 연동이 정지되어 있다던가 뭐 고장이 났다던가 일부 파손됐다거나 해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한 52건이 돼서 이제 20%.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던가 뭐 위치가 좀 불완전해서 뭐 작동하기에 좀 미흡할 수 있겠다. 좀 정상적으로 성능이 나지 않겠다는 것이 21%가 돼서 이 두 가지 합쳐서 한 41%가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 관리 뭐 좀 미흡한 게 한 29%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그 구익된 실에 감지기가 미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인렉 헤드가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화재 리스크는 있으나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29%에 이제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고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이제 성능하고 이제 어떤 작동 신뢰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 그 NFPA 기준, 뭐 서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죠. 여기에 따르면은 그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 물품의 화재 하중에 따라서 뭐 클래스 1, 2, 3, 4로 나누고 뭐 플라스틱은 뭐 ABCD로 나누고 뭐 발포가 되어 있느냐,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적재는 뭐 팔레트에 하느냐, 뭐 렉창고에 하느냐, 뭐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실제 실험에 의해서 얼마 정도의 물이 얼마 동안 방사가 돼야지 화재가 진압이 되는지 이런 실험에 의해서 이제 소화 그 설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내 화재 안전 기준은 사실 뭐 이런 그 오피스나 이런 일반 지역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랑 창고같이 이제 화재 하중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랑 뭐 별다른 그 설치 기준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때로 이제 그 창고에서 그 스프링클러가 소화 실패하는 원인은 이러한 그 성능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국내에 그 한 통계를 보면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있는 통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전국의 스프링클러 작동 현황을 보면은 그 1564건의 그 스프링클러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에서 597건이 스프링클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38% 정도가 이제 정상 작동했고 40% 미작동, 나머지 뭐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해서 봐도 전체 475건의 그 화재 중에서 170건 정도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을 해서 36%만 정상 작동했다. 뭐 이런 그 통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절반 이하에서 어떤 스프링클러가 이제 정상 작동하는 기대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0년도 그 화재 통계 영감을 보면은 그 이거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 소화 설비의 작동 현황인데요. 소화 설비라고 그러면 이제 소화 기구나 뭐 소화정 같은 수동 소화 설비, 또 이제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전체 그 2020년도 38,659건의 화재 중에서 그 이러한 소화 설비가 설치된 2,600곳에서의 화재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711건에서만 이러한 그 소화 설비가 그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이제 미작동했다가 33%, 미작동했거나 효과 없음이 30%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역시 소화 설비로 범위를 좀 넓혀도 그 효과 있게 그 작동하는 게 절반 이하였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인명 피해나 이제 재산 피해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이제 NFPA의 이제 한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 있는 그 스프링클러 작동 현황 중에서 그 88%의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이제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제 이런 그 통계 자료가 있고요. 8%만이 이제 작동을 못했고, 뭐 4%가 이제 작동했으나 이제 그 효과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신뢰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또 이제 참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된 시스템의 그 종류를 보면은 그 신뢰성이 높은 습식이 이제 87%를 차지하고 건식이 10%, 뭐 준비작동식 같은 게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 밑에 표에 보면 이제 창고 업종별로 이제 그 그래프는 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77%가 이제 습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접해보는 바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물론 동파라든가 이제 오작동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준비 작동식이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약간 신뢰성 측면에서 약간 좀 그 저해 요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되고요. 이러한 그 스프링클러 작동 실패 원인을 보면은 그 59%가 셧오프 이제 정지했다가 이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의적으로 이제 뭐 작동을 이제 저의 그 인터벤션에서 조작해서 작동하지 않은 게 17%, 뭐 유지 관리 부족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스프링클러가 이제 소화 실패한 원인을 보면은 이제 워터 디드나 리치 파이어 해서 그 소화수가 이제 불의 화점에 닿지 못했거나 나디넘 워터에서 이제 소화수가 부족했던 것들이 합쳐서 80% 이제 물이 부족했던 원인이 이제 많은 거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내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소화 설비의 그 신뢰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말 그렇게 나는지 사실 저도 의문이지만 일단 통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창고에 설치되는 주요 소방시설을 보면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탐 설비가 이제 대부분 가서 이제 설치되어 있고 중요한 이제 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러한 소화 설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체 점검 제도에 의해서 1년에 2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이제 그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는데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점검 항목이 뭐 법적인 그 자체 점검표에 의해서 이제 고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작동 기능 점검 때는 38가지 항목을 그 점검을 하고 그 6개월 후 종합 정밀 점검 때는 51가지를 더해서 작동 기능까지 포함하는 거죠, 종합은. 해서 89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점검 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스프링클러 자체 점검 항목 이제 중에서 일부를 좀 이제 보는 건데요. 저 내용을 뭐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그 뭐 수조 같은 경우에 수익의 설치, 수위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뭐 수조 외측의 고정 사다리 설치 여부, 실내 설치 시 조명 설치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펌프 같은 경우에도 뭐 성능 시험 배관을 통해서 성능 시험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뭐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인 경우 펌프의 성능, 뭐 충분한 그런 그 캐퍼시티를 갖고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는 대로 이제 소화 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파손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펌프의 성능 시험을 이제 실시하도록 하고 있죠. 반면에 그 NFP 25 보면은 이게 수계 소화 설비의 점검 및 시험 유지 관리에 관한 이제 코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각 수계 소화 설비별로 어떠한 항목을 어떠한 주기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점검, 시험, 그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소방 펌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일부를 잠깐 보면은 인스펙션에 대한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얼라인먼트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디젤 펌프나 그 일렉트릭, 그냥 전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테스트에도 보면은 디젤 엔진 펌프는 위클리로 매주 한 번씩 작동 테스트를 하고 전동 펌프의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거나 아니면 사정에 따라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작동 점검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뭐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뭐 매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내용을 봐도 보면은 이제 분기별로 하는 내용도 있고, 뭐 알람 플로 그 디바이스 테스트는 뭐 중요하니까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ITM 기준, 점검시험 유지관리 기준이 되겠는데, 그 소방시설의 그 어떤 그 관리 관계자가 평상시에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좀 더 자주 어떤 주기로 점검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기준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랑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건 뭐 비단 뭐 창고뿐만 해당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소방 설비의 작동 신뢰성을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요. 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법적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평상시에 어떤 항목,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어떤 작동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에 딱 2번씩 하는 법적 점검 시에 그때 가서 이제 테스트를 딱 1년에 2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경우에는 뭐 하고 나서 뭐 고장이 나면 뭐 거의 5개월 넘게 이제 뭐 고장난 채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점검 시에는 뭐 가서 물론 기존에 있는 점검 항목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동안 이러한 소방 시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게 점검이 되고, 매주 어떤 필요한 것이 점검이 되고,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정말 중요한 항목 위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주기도 좀 정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시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지금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창고 용도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그 설계 기준이 현실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처럼 화재 하중 적재 형태, 이런 그 화세의 세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계 기준이 이제 현실화돼서 실제로 그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ESFR 헤드라든가 뭐 새로 개발된 이런 신기술 장비들이 뭐 도입될 때 좀 더 이제 신속하게 그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간소화하는 이제 그런 절차의 간소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에 이제 사실은 그 소방시설만 이제 점검을 하는데, 화재 예방 항목을 포함하는 게 이제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화재 그 요인이 굉장히 좀 유형화되어 있고 가면 꼭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 화재 예방 자체 점검표를 이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그 자체 점검 시에 그런 요인들도 파악을 해서 이제 도출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 그 실제로 이제 좀 나은 데는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많은 물류 창고에서는 그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적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부분의 사고 예방 역량을 좀 이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보험사의 리스크 서베이 조직이나 뭐 화재 보험 협회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부분에도 어떤 이러한 그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이제 민간 기업의 ESG 경영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돼 말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틀 안으로 이제 넣어서 이러한 점검들이 어떤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각자 필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 민간 부분의 그 사고 예방 그런 어떤 역량이 좀 더 이제 그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과 같이 그 화재 예방을 위한, 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해외 기준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건 꼭 창고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 재보험사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보험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진단이나 점검, 리스크 평가를 할 경우에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제 그 뭐 디젤 펌프는 매주 그 가동 테스트를 해라. 뭐 알람 그 테스트는 그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그 테스트는 뭐 분기마다 해라.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내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ITM 점검 테스트 유지 관리 기준이 국내에는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 점검이 그 1년에 그 딱 2번 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약간 뭐 그 말씀드리기에 좀 이제 약간 좀 애매한 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해외에 보면 이제 뭐 새로 적용되는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이건 뭐 일반적인 업종보다는 뭐 창고라든가 무슨 반도체 공장이라 좀 특수한 산업 시설에 좀 더 많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러한 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국내에 이제 인증이 안 나서 이제 못 쓰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뭐 꼭 굳이 해야 되냐, 그냥 국내 기준대로 하고 말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떤 그 국내 인증이나 이런 걸 꼭 받지 않아도, 이건 사실은 뭐 좀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인증을 받은 것들은 좀 일단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산업 시설 위주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데서 좀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